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6일 오전 8시 46분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단을 발표합니다. 2019년 이후 거의 파탄되었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산하의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고 문재인은 이걸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강경 대응하고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이게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연동되어 가지고 한미일 동맹까지 삐걱삐걱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세 사람이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의 징용공 배상 판결은 이거는 한일 간의 약속에 위반됩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합의한 그 조약을 우리가 어겨버린 겁니다. 조약을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와 국가와의 외교 관계는 약속은 지켜진다는 대명제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국제법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 판단도 위반했습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 때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때 우리 돈으로 배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에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해찬 문재인인데 이 사람들 입 싹 닫고 그 김능환이라는 이상한 판사, 이상한 대법관 한 사람이 이 사건 주심을 하면서 무슨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한다는 이런 말도 아닌 판결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입장을 완전히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을 편드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일본이 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도록 떡 만들어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걸 확정 판결로 만들므로써 더 악화시키고 문재인은 이걸 또 외교적으로 더 악화시키고 요 세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안의 가장 큰 책임자는 김능환 주심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장 김명수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더구나 문재인 정권 때는 과거 대법관들 대법원장 이런 분들이 외교적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이 판결을 미루려고 했는데 그걸 또 무슨 재판 개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걸로 곤욕을 치르도록 만들고 이중 삼중으로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해놓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우리 돈으로 해결한다. 정부 산하의 재단이 나서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또는 유족들에게 배상을 한다. 그 대신 일본이 과거의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별도로 성의를 보이려면 보여라. 일단 우리가 먼저 한다. 이렇게 아주 통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판이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습을 하는 겁니다. 이 문재인 김명수가 어지럽힌 관계를 수습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 욕하는 목소리를 문재인과 김명수에게 하세요. 김능환에게 하세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판결을 해놓고 그걸 수습하지 않고 악화시킨 문재인에게 하시라고요. 일본 정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온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에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에 나서기로 하고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일본에서도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일본은 또 이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미쓰비시 중공업과 다른 일본 피고로 되어 있는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것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또 일본 정권이 무너져 버릴 겁니다. 양국은 그 대신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경단연이라고 그러죠. 정경련과 경단연이 공동 조성하는 미래청년기업에 일본 기업이 출연해가지고 한일 간의 좋은 사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이 문제 해결의 하나의 조력이고 어디까지나 가장 핵심은 우리 돈으로 배상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일본 청구권 자금으로 회사가 만들어지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받았던 포항제철 등이 이 정부산하 재단에 출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에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개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이야기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때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금 지급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으로 정했습니다.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경제발전기금으로 건설된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출연한 자금을 재원으로 삼아서 징용공 피해배상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정경련과 경당련이 양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하여 청년장학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양측 간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중순에 방일하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소미아라고 불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가 더 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그리고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자는 겁니다. 교환된 정보를 서로 보호하자는 게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이것도 문재인이 2019년에 파기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미국이 강력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조건부 지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제3자 변제안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굴욕적 합의, 일본만을 위하는 합의 등등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문재명 세력, 특히 문재인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입도 뻥긋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지럽힌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습하는 데 대해서 고맙다고 해야지. 정말
이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라를 망친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납니다. 반일 종족주의적인 판결을 해가지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만든 김능환이라는 자, 그 다음에 이걸 확정 판결로 만든 김명수, 요걸 기회로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고의로 악화시킨 문재인, 이 3자가 다 사법시험 합격자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률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법률가가 되려면은 이 법제도사를 배워야 합니다. 법제사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법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그 다음에 국제법을 배워야 되는데 요 두 부분의 교육이 아주 부실한 것이 한국 법률가 교육의 치명적 결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능환, 김명수, 문재인 세 사람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해야 될 세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